자, 오늘은 천연 향수 만들기 두 번째 실험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향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냄새, 전체적으로 냄새라 그러고 좋은 냄새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향이라고 하지요.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서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향기롭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거. 그 기본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하면은 학교 오게 되면은 실험을 해서 가볍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뭐 1시간만 했다 못할 것 같고 요 이론 수업이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거 그냥 급하게 하면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온라인 상황이니까.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고 다운받은 거 거기에 보면 판서 내용 해갖고 물질의 추출 과정과 원리 되어 있습니다. 자, 추출은 중학교 때 물질 분리하는 방법에서 공부를 했지요. 다른 물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모래하고 소금이 섞여 있으면은 소금이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을 부어서 이제 소금을 빼내고 모래는 거름종이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그 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만 남는. 그래서 섞여 있는 거에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용해도나 뭐 이런 것들, 용해성 이런 거 필요로 하는 물질 하나만 쏙 뽑아내는 거, 그게 추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본 이론. 자,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분류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분류하는 것들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분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극성에 따른 분류. 물질의 분류. 극성. 과학은 집합을 만드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비슷한 성질끼리 모아서 니는 요 그룹, 니는 저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분류를 하는데 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 극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분류해 볼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1. 극성 물질. 2. 무극성 물질.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눕니다. 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극성. 자, 이 극성 물질이 극성이 무엇인지 요걸 이제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온 공부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 이런 거 배웠지요. 배웠을 겁니다. 자, 중학교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진행되니까 혹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중학교 과정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유지가 될 겁니다. 충고해 줬습니다. 중학교 거 다 까먹고 고등학교 새로 배우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중학교 때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수업을 쫓아올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게 고등학교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하는 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극성 물질.
그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서 바깥으로, 속에는 전하를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그 전하가 나타나지 않는 물질을 무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물질. 전하를 나타내고 띄는 물질, 극성 물질.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질, 무극성 물질. 자, 그러면 극성 물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온 결합성 물질.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 결합성 물질들은 전부 극성 물질에 속합니다. 전부 극성 물질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말고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결합.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좀 그럴 텐데, 공유결합이란 물질의 개념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매년 설명할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체외각 전자라는 거 배웠어요? 누가 채팅창에 답해 줄래? 체외각 전자. 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공유결합은 배웠어요? 아니요. 당연히 안 배웠죠? 자, 그러면은 금속, 비금속 나누는 건 배웠어요? 금속, 비금속. 안 배웠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야, 이 답이 골때리네. 배운 것 같아요? 안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해볼 겁니다. 원소들 이름을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 금속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영어 이름에서 뮴, 뮴 이렇게 끝이 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금속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메리슘, 칼륨, 칼슘, 바륨, 전부 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금속입니다.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영어로는 ID로 끝납니다. ID. 크로라이드, 브로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은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 17조 원소, 크로라이드, 프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들. 한자 이름, 우리 이름으로는 소자로 끝나는 것들. 산소, 질소, 염소, 불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자, 금속은 음륨, 중침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비금속은 이런 이름 아닌 영어로 끝나든지 주로 우리가 익숙한
소자로 끝나는 원소들, 염소, 질소, 산소, 주기율표를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구분이 쉬워지는데 지금 주기율표를 다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만드는 기본 개념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조금 좀 어렵네요. 까다롭네요,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눕니다. 자, 이 원소들이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야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자. 자, 이 분자 개념도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깊게 공부해서 그때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셨네, 틀리게 설명하셨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이해 수준상 분자만 갖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자가 물질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속과 금속이 만나서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설명할 때 금속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금속은 이온이 되면은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남자 플러스, 동양사상에서 음양에서는 플러스 쪽,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그래서 여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남자 만나서 되는 친구, 남자 여자 만나서 되는 친구, 남사친 여사친 했었고, 그다음에 여자 만나서 되는 친구, 이렇게 금속 그룹과 비금속 그룹, 원소가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만나서 친구, 커플이 되는 케이스, 물질이 되는 케이스를 따져보면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금속에서 종류별로 골라가지고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금속에서 한 개, 비금속에서 한 개. 하여튼 금속과 비금속에서 양쪽에서 꺼내서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만 꺼내서 결합시키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합니다. 화학결합. 자,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만난 거는 우리는 금속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은 이온이 돼서 만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것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 자, 이렇게 알고만 갑시다.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극성물질과 무극성물질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니까 이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들은 무조건 극성 물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좀 지울게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까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때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결합이 형성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A 친구가 B 친구한테 뭐 1,000원짜리 선물을 줬다. 그럼 B 친구도 1,000원짜리 선물을 줘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A 친구가 B 친구한테 10,000원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생일 선물로. 근데 B 친구는 뭐 용돈이 좀 작으니까 A 친구 생일날 5,000원을 선물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형성되는 게 공유결합입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형성되는 게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고받을 때 등가 동일하게 1,000원 주면 1,000원 받고 2,000원 주면 2,000원 받고 10,000원 주면 10,000원 받고 동일하게 주고받으면은 균형이 안 깨지고 유지가 되겠지요. 그죠? 그런 것들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근데 한쪽이 많이 주고 한쪽이 작게 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애들은 친구가 여유가 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보겠지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결합. 나중에 전자 가지고 공유결합하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셋말이 조금 이해는 될 겁니다. 지금 그냥 개념만 잡읍시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러니까 무극성 물질은 일단 서로 똑같이 주고받는 거. 아까 뭐랬습니까? 서로 똑같이 주고받아서 결합이 되는 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무극성 공유결합. 성 분자. 서로 똑같이 니 하나 내 하나 니 둘 내 둘 니가 1,000원 주면 나도 1,000원 서로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고받은 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그걸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같은 원자들끼리 붙어 있는 거. O2, N2, H2, Cl2, Br2 이런 것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성 분자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하면은 주고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누구는 100원 주고 누구는 200원 주고 누구는 500원 주고 서로 주고받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겠지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치우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성 물질이 되겠지요. 그지요? 따라서 공유 결합 중에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을 극성 물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극성 공유결합성 물질들 중에서 일부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어떤 경우냐? 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화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준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친구 3명이 있는데 A는 B한테 200원, B는 C한테 200원, C는 A한테 200원. 반대로
A가 C한테는 100원, C가 B한테는 100원, B가 A한테는 1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균형이 안 맞지만 전체적으로 주고받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A한테는 200원 주고 B한테는 그 200원 주고 100원 받는데 C한테는 100원 주고 200원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다 합치면은 제로지요. 균형이 제로지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하의 벡터 합, 벡터라는 것도 이러면 안 배웠는데 벡터 합이 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받는 것들, 지금 쌤이 선물 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 명이 관련이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전체 원소별로 나눠보니까 이쪽에 내가 좀 많이 주고 작게 받았는데 저쪽에는 작게 주고 많이 받았네.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본전이네, 똑같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을 극성 공유결합성 물질 중에서도 벡터 합이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극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무극성 물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셈이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CO2. 그런데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더라.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균형이 안 잡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극성 물질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물이 있습니다. 물. 자, 그러면 쌤이 아까 돈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화학으로 들어올게요. 이온 결합성 물질 할 때는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 음이온 됩니다. 그지요? 공유 결합할 때도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전자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받고 주고받고 하니까 이 주고받는 양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균형이 안 잡히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못 띠게 되겠지요. 누구는 마이너스가 되고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자, 쌤이 이제 비율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A 학생, B 학생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갖고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요거 네 거도 되고 내 거도 되고 이거는 우리 거 공통 소유 공유 했는데 요게 딱 중간에 있으면은 무극성 물질입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아까 O2, N2 그지요? 근데 원소가 다르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게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가운데 있어야 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기가 살짝 돌겠지요. 이쪽은 플러스 기가 살짝 돌겠지요. 그러면 원래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게 치우치면서 물질 안에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구분이 생기겠지요. 이런 물질들을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성 물질. 자, 그럼 이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뭐 화학 1수업이나 안 그러면 2학기 때 1학년 그 통합과학 수업할 때 뭐 듣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계략적으로 극성물질과 무극성물질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걸 다 이해를 못하고 헷갈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극성물질과 무극성물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기준 다 까먹어도 좋다. 아직은 그런 게 있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극성물질과 무극성물질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극성 물질의 집합에 속하든지 무극성 물질의 집합에 속하든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론적인 설명들은 보면은 여러분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해갖고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설명했고 이 이제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쌍극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쌤,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 화학식 보고 이론적으로 이게 극성 분자구나 이게 무극성 분자구나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쌤 딱 까먹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극성 물질인지 무극성 물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정전기 일으킬 줄 알지요? 정전기. 이런 볼펜 같은 거, 자 같은 거 옆구리에 끼고 천에다 대고 막 문질러서 팍 갖다 대면 머리카락 쭉 일어선다. 그지요? 정전기 일으킵니다. 그지요? 자, 정전기를 일으켜서 물질에 갖다 댑니다. 그때 끌려오면은 극성 물질, 안 끌려오면은 무극성 물질입니다. 수돗물을 조금 틀어갖고 쫄쫄 쫙 가늘게 쫙 떨어지게 물방울 세게 안 떨어지고 가늘게 가볍게 쫙 떨어뜨게 해놓고 그 책에 우리 프린트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전기를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대면은 물이 쫙 끌려옵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전하를 띠고 있고 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 끌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무극성 물질은 어떠냐? 갖다 대도 안 끌려옵니다. 참기름 쫙 부으면서 딱 갖다 대면 안 끌려옵니다. 안 끌려옵니다. 식용유 아무리 해도 정전기 이렇게 해서 갖다 대도 안 끌려옵니다. 물은 끌려옵니다. 그래서 정전기, 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 대면은 극성 물질은 끌려오고 무극성 물질은 안 끌려온다. 요거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이거 혼합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혼합. 여러분, 녹는다라는 말 알지요? 섞임하고는 조금 다른데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어놓으면 섞이긴 섞입니다. 그지요? 그지요? 섞이는데 그렇게 섞일 때 균일하게 안 섞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 골고루 잘 균일하게 섞이는 거. 골고루 잘 균일하게 섞이는 거. 그걸 갖고 한번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녹는다 한번 봅시다. 녹는다. 자, 소금은 물에 잘 녹습니다. 모래는 안 녹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물하고 모래는 잘 섞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섞이지요. 물하고 소금은 잘 섞이지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갑니다. 자, 이렇게 녹는다, 섞인다 개념 잡아봤습니다. 안 섞인다. 그러면 녹는다, 균일하게 잘 섞인다. 이게 뭐냐? 극성물질은 극성물질들끼리 잘 섞입니다. 무극성물질들끼리 잘 섞입니다.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들끼리 섞으려 그러면은 안 섞입니다. 따로 놉니다. 따로 놉니다.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서로 안 섞입니다. 극성은 극성끼리만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섞입니다. 방금 쌤이 물하고 기름을 얘기했습니다. 그지요? 물은 극성 물질이고 기름은 무극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늘게 쫄쫄쫄쫄 흐르게 해놓고 정전기를 일으킨 자나 이런 걸 갖다 대면은 물은 끌려오는데 기름은 안 끌려온다 했습니다. 끌려오는 것은 극성 물질, 안 끌려오는 것은 무극성 물질. 근데 이 둘이는 안 섞입니다. 층이 딱 집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입니다.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 그러면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 거니까 이온 결합성 물질, 극성 물질이지요. 물하고 잘 섞입니다. 그럼 물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극성 물질입니다. 그지요? 네. 설탕 물에 잘 녹습니까? 녹습니까? 녹지요? 그지요? 그러면은 설탕은 극성 물질일까요? 무극성 물질일까요? 극성 물질입니다. 이해됩니까? 물하고 기름 안 섞이지요? 그럼 기름은 무극성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 옷에 묻은 기름때 같은 것들 물로 씻으면 잘 빠집니까? 안 빠지지요. 그죠? 안 빠지지요. 근데 비누로 싹 닦으면은 어머나 비누가 기름을 쭉 빼갖고 물에 섞여갖고 쑥 기름때가 빠집니다. 그지요? 우리 세수해도 그렇죠. 맹물에 세수하면은 얼굴에 있는 기름기 그대로 끈끈하게 느껴지는데 비누 갖고 싹 세수하면 기름기 쭉 빠지고 오도독 아 기름 너무 빠진데 로션 바르고 그죠? 자 이렇게 비누처럼 극성 물질하고도 섞이고 무극성 물질하고도 섞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 됐나요? 그래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이 둘하고 다 섞이는 물질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양쪽성 물질 이렇게 개념 잡고 분류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성질들을 서로 섞이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향기를 뽑아낼 건지 그 추출하는 법, 원리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향수의 분류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덜 길게 하면은 다음 시간이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